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반 정도 얘기하고 그 나머지 반은 그 콘텐츠 카테고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서 유저가 입력한 검색 키워드나 태그 아니면 유튜브에서 본 영상 또 구독해 놓은 채널 그리고 방문자의 성별, 연령, 성향 이런 관계를 분석해서 관심사를 예측하고 추천하는 시스템으로 알고리즘은 구현이 돼 있어요. 기초적으로는 어떻게 따지게 되냐면, 근데 여기 지금 왼쪽에 이분들이 시청자라는 개념으로 보면 A 영상을 송출을 했는데 이 시청자들이 이렇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이 영상을 다 봤어요. 그리고 B 영상이 올라와서 알고리즘이 이곳저곳에 노출을 해보니까 A분은 안 보고 B분 보고 또 요 분이 보고 요 분이 본 거예요. 또 C 영상, 세 번째 영상을 송출했더니 이분 보고 나머지 두 분은 안 봤어요. D는 이렇게 보시고 이분이 안 보고 이분. 이게 지금 A, B, C, D가 영상이고 그리고 이게 시청자예요. 이런 기록이 10개, 20개 쭉 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같은 유형의 사람이 나와요. 지금 이 사람하고 이분은 앞으로 이분들한테는 어떤 성향의 영상을 추천해주면 되겠다는 기록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유사 형태의 사람들을 쭉 찾아가다 보면 지금 4명이 아니라 이게 40명, 400명, 4,000명, 4만 명일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과거에 이 영상을 본 기록이 유사성이 있는 사람이 먼저 다른 영상이 추천됐는데 그 영상을 클릭해서 봤다 하면 지금까지 시청 기록에 유사도가 있는 사람들한테 해당 영상을 추천해줘요. 그분이 클릭하고 시청 기록이 깊다 싶으면 그걸 더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 알고리즘은 그동안의 시청 기록과 태그를 얼마나 많이 기록을 해놨냐면 거의 4천만 명의 데이터를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정교해지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영상을 만들려면 표본이 아주 커다란 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 내가 어디에 접근해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어떤 영상을 만들겠다를 초기에 그 범위를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들은 처음에 가볍게 나는 어떤 컨텐츠를 할 거야. 난 이런 정보를 주는 컨텐츠를 할 거야. 이렇게 출발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선택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영상이 생겨요. 유튜브나 모든 알고리즘의 초창기에는 이렇게 타겟팅 요소가 딱 정해져 있지 못하고 초기에는 랜덤으로 컨텐츠를 돌리거든요. 지금 네이버나 이런 데처럼 인스타도 랜덤이 많았고 랜덤으로 컨텐츠를 추천했을 때 그때 시청자의 선택 폭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게 관심사군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이 관심사군이 만들어질 때 유튜브는 또 무엇을 기록하게 되냐면 이 사람의 연령과 성별을 기록하고 그 남성인지 여성인지 보고 나이대를 또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 사람이 이 나이대 이 사람이 이걸 보더라. 앞으로 영상이 하나 나와서 누구한테 추천해 주냐면 그럼 기존 구독자한테 추천했을 때 구독자 데이터에서 어느 연령대가 주로 그걸 보더라를 확인하게 되면 그 다음엔 여기 구독자가 아닌 이 유사성, 영상을 보는 유사성을 가진 타인에게도 추천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단계적인 그래서 이 축적된 데이터하고 이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관심사를 예측해서 그냥 노출시켜 준 게 아니라 얘가 이거를 보겠지? 라고 영상을 추천해 주거든요. 그렇게 추천해 줬는데 추천해 줄 때 그 미드폼에서는 썸네일을 추천해 주는데 우리가 썸네일의 그 컨텐츠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 못 시켜서 거기서 이제 CTR이 떨어지면 선택을 못 받고 또는 영상이 들어왔는데 저 사람은 봤는데 영상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좀 덜 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점수가 떨어져서 가면 갈수록 점수가 제 점수를 못 찾아가는 애는 즉 못 지켜가는 애는 확장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추천 단계가 넘어가는데도 그 알고리즘의 기본 점수를 지켜가는 기초 점수를 지켜가는 애는 계속 노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제 영상이 이상하게 노출이 안 되고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요라는 말에는 되게 많은 뜻이 있는데 CTR도 안 좋고 조회 시간도 안 좋아서 추천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당 카테고리의 군이 너무 작아서 확장이 될 수 없는 컨텐츠를 다루고 계신 분도 많고 또 하나 그 카테고리 군에
클릭이 적다면 연관 카테고리, 연관어 같은 컨텐츠를 자꾸 생성시켜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 못하고 같은 컨텐츠의 방향, 제목도 유사해 보이고 내용도 유사해 보이는 걸 계속 밀어가는 분들은 가면 갈수록 영상이 나와도 초기에 이제 기존 영상 본 사람마저도 실증 느끼고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상 만들어서 한 번씩 이렇게 점수가 되게 높아진 영상들을 보고 그게 계속 만들어지길 바래서 그렇게 나오길 바래서 잘 나갔던 영상을 여러 번 찍어내신 분들이 있는데 기존처럼 점수가 계속 갈수록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는 초창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앞으로 성장할 때 어떤 콘텐츠를 다루겠다라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걔를 지금 알고리즘이 찾아가는 구성 원리나 최근 들어서 내 영상을 본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채널에 대한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가 메모하고 기록하고 연구해서 연관을 찾고 또 하나, 내가 지금까지 다뤘던 컨텐츠 안에 어떠한 태그들이 들어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유튜브 트렌드,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어에 대한 확인들을 자주 해주셔야 돼요. 이건 이제 구성 원리고요. 구성 원리가 훨씬 더 복잡한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보려고 해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시청자를 찾아가는 과정은 원래 보시는 그래프가 이게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이 그래프에서 영상을 올리면 처음에는 구독자한테 노출을 시켜줘요. 구독자가 없는 분들은 처음에 영상을 올렸을 때 제목하고 설명과 태그를 인식해서 내 채널은 어떤 태그로 이루어져 있어요. 해당 키워드하고 해당 태그가 포함된 영상을 봤던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열어줘요. 그래서 초기에 많이 확장되지 못하죠. 근데 초기에 확장이 많이 되는 사람은 그 해당 콘텐츠가 표본이 큰 애예요. 우리 5천만 인구 중에서 관심사가 많은 적어도 한 3천만이나 2천만, 1천만 정도의 관심사가 있는 콘텐츠를 다루는 사람들은 초기 표본이 큰데 던져지고 그렇지 못하고 약간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우리처럼 지금 유튜브 교육에 알고리즘까지 들어온 거는 많이 퍼뜨려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영상 올라오면 일단 내 구독자가 일부가 있다 생각하면 여기에 지금 0부터 날짜 이게 뭐 글씨가 잠깐만요. 예, 19로 되어 있는데 초창기에는 내 구독자한테 영상을 보여줍니다. 썸네일도 보여주고 유저 노출수 대비 클릭 체크를 이때부터 해요. 이때 영상이 노출이 됐는데 내 평균 CTR보다 작게 나온다. 그럼 이때부터는 상당히 보수적인 계산을 들어갑니다. 이때 CTR이 기본 내 평균 CTR보다 무조건 높게 나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때 똑같이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시청 지속 시간이에요. 시청 지속 시간이 내 영상 길이가 평상시에 15분짜리 영상을 제작을 하다가 아니면 3분짜리, 5분짜리 영상을 제작을 하다가 갑자기 1분짜리나 1분 30초짜리 영상을 제작을 하면 얘가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의 평균치의 회색 그래프를 보실 건데 그래프에서 하단으로 가는 게 보여요. 이 얘기는 이때 시청 지속 시간이 평상시에 올라오는 영상보다 현저하게 떨어진 지속 시간이 나오면 외부 노출을 확 밀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긴 영상을 주로 뽑다가 짧은 영상을 뽑는 분들이 좀 위험하긴 한데 그때 이제 받쳐주는 게 시청 지속 시간에 대한 평균 시간을 보여주는 그 퍼센트로 약간 보완이 되긴 하죠. 근데 영상을 노출시켰을 때 처음에 내 구독자에서 평균적으로 내가 나오는 것보다 무조건 더 높은 점수가 나오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돼요. 구독자의 허들을 넘어가야 다음 시청자한테 넘어가는데 내 구독자 다음에 있는 분은 내 영상을 그동안 한 번이라도 봤던 유저예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했는지, 반 이상 시청했는지, 아니면 초기에 영상에 들어와서 바로 이탈을 했는지 이거를 계산해서 거꾸로 역으로 가는 거예요. 즉, 내 구독자한테 추천할 때는 최근 한 달, 두 달 내에 내 영상을 다시 봤던 구독자 위주로, 그 구독자 충성도가 높은 위주로 먼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한두 달, 세 달 전까지 이렇게 과거로 거슬러 가서 영상을 그동안 송출시켰는데 5번 정도 송출시켰을 때 한 번 본 사람, 또 10번 시켰는데 한 번 본 사람. 근데 뭐 20번 이상 노출시켰는데 한 번도 안 본 사람한테는 그다음부터 추천을 안 해줘요. 왜 안 해주게 되냐면 우리 각 개인의 화면에 영상이 차지하는 한 자리 한 자리 있는 배너 자리예요. 이 한 영역 하나하나가 유튜브한테 돈을 벌어줘야 되는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지면이 과거에 외국에 이런 서비스도 있었거든요. 미국의 대학생이 우리 이 윈도우 웹 화면을 보면 이게 다 하나의 점처럼 픽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픽셀 수가 100만 픽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100만 픽셀에 한 픽셀씩을 이 화면에 작은 점들이 100만 개인데 한 점들을 파는 일을 했어요. 내가 여기에 당신들의 광고를 담아줄 테니 픽셀당 1달러에 사라. 그래서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여름방학 동안 1억 5천 달러인가? 이렇게 번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유저가 많이 모이는 이 지면은 한 화면 한 화면이 다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콘텐츠를 잘못 만들어서 유저의 선택을 못 받는다. 유저가 선택을 해줘야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는데 콘텐츠의 질이 좋지 않거나 그리 매력적이지 못한 영상을 만들었다 하면 유튜브는 밀어주고 싶어도 우리 영상을 밀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평균적으로 우리는 화면만 지금 보고 있지만 이 한 화면에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의 광고비가 나올지 페이지 뷰당 한 화면에 기초적으로 얼마의 수익이 나한테 나와야 돼라는 기준 금액이 유튜브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이 많이 나오는 걸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CTR 사운드를 하는데 내 구독자에서부터도 선택을 받지 못한 영상은 과거에 내 영상을 봤던 시청이 이력 있던 사람들한테 송출시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유튜브 콘텐츠가 쭉쭉 처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구독자에서 이렇게 받아줬는데 점수가 좋지 않아서 멈춘 애는 내가 이제 시청 이력이 있던 다음 사람과 관심사 타겟팅과 오디언스로 갈 수 없는 그래서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숨통이 딱 끊긴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들을 넘어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과거에 내 영상을 시청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요. 시청했는데 구독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규모는 얼마큼 되냐면 현재 내 구독자의 100배가량이 돼요. 이 정도로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안 본 사람들 사이에도 나한테 구독하지 않고 그동안 내 영상을 100개를 본 9만 명 되는 사람한테 영상을 송출할 때 9만 명을 다 송출하지는 않죠. 어떤 기록으로 하게 되냐면 그 전에 이 사람이 내 영상을 2개를 봤는지, 3개를 봤는지, 4개를 봤었는지 구독 안 했지만 5개를 봤는지 10개를 봤는지 많이 본 순, 또 하나 영상이 들어왔을 때 시청 지속 시간이 길었는지 요거를 체크해서 역순으로 내려갑니다. 영상을 많이 보고 많은 시간을 본 사람부터 추천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응이 와요. 시청 시간 과거처럼 양호하고 그리고 클릭률도 좀 있는 데다가 그 영상을 좀 보는 허들이 그 좋아요도 좀 생기고 댓글도 달린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과거에 영상을 봤던 이력 있는 사람한테 또 계속 밀어주지 않고요. 왜? 점점 가면 갈수록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에도 내 영상을 많이 안 본 사람한테 갈 거니까. 그때 또 그래프가 이제 수평 그래프를 그래. 그때부터 한 클릭, 한 클릭, 한 클릭 찾아가는데 어디로 가냐? 다음에 이제 관심사로 넘어갑니다. 관심사는 내 영상에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 찾아가는 거는 그 우리 구독자가 딴 채널에 가서 딴 영상을 봤는데 그걸 본 사람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성별, 연령 이런 타겟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내 구독자, 시청 이력이 있는 사람, 관심사 있는 사람을 넘어서는 영상이 오디언스를 타서 성별, 연령이 맞는 사람들한테 다 밀어주기 때문에 떡상하는 그래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혜롭게 하는 방법은 처음 썸네일은 내 구독자가 좋아하는 썸네일을 만들고 제목도 그 다음에 시청 이력으로 넘어갈 때쯤 하루가 지났을 때쯤은 살짝 표본을 키우고 관심사로 넘어갈 때는 썸네일과 제목도 관심사에 맞게 약간 더 표본을 키우고 그다음 오디언스로는 아주 확장할 수 있게 어그로를 제대로 끄는 그렇게 해서 조회수를 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비즈니스나 브랜딩을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맞지 않아요. 오로지 그 조회수 수익을 내려는 분들은 이 방법까지 간다면 수익은 꽤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외부에 많은 트래픽을 낸 유형과 비슷해져야 되는 거죠. 뒤로 가는 갈수록. 이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래프의 좀 세분화 내용이에요. 보면 내 구독자의 클릭률과 시청 지속 시간을 계산을 합니다. 어느 정도 퍼센트가 왔다. 클릭했을 때 내 구독자 중에서도 클릭한 사람이 연령과 성별이 어떤지, 클릭한 영상에 들어있는 태그가 어떤 태그이고, 그리고 설명글에 있는 제목글에 있는 키워드들이 어떻게 매핑이 되어 있는지 기록을 한 다음에 과거에 내 영상을 본 사람들 중에 연령과 성별을 찾아보고 그때 이 사람들이 전에 내 영상을 봤을 때 지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 영상을 봤었는지부터 밟아갑니다. 이래서 설명글하고 태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왔다 하면 다시 관심사로 넘어가는데 시청자가 본
다른 채널에서 같은 영상을 본 이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 구독자나 내 시청자가 나보다 표본이 크거나 유사한 채널 다른 데서 다른 영상을 봤는데 그 해당 영상을 본 우리 구독자와 내 영상을 시청한 사람의 교집합이 큰 영상을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집합이 생긴 그 채널에서 영상을 본 사람들에게 추천을 시켜줘. 그 다음에 유사성이 맞아 들어가면 다시 오디언스 연령선별, 아까 마지막에 떡상 그래프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 내 구독자가 작아요. 내 구독자가 작을 수밖에 없는 게 구독하지 않고 내 영상을 시청한 이력이 있는 사람 또 1년이 지나면 신규 시청자로 인식을 하니까 그래서 영상을 올렸을 때 내 구독자에서 기본 알고리즘 계산을 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전에 영상을 보셨던 이분들을 찾아 떠납니다. 근데 이분들을 찾아 떠날 때 이분들의 허들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게 이분들은 과거에 내 영상을 보러 와서 마음에 드니까 클릭하고 들어와서 보셨던 분들인데 내 컨텐츠가 지나오고 있으면서 그때 키워드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이분들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이게 비즈니스에서 뾰족하게 못 가는 부분이거든요. 플러스 알파로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면 가끔 한 번씩 돌리듯이 컨텐츠를 해서 이분들을 다시 일깨우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요 단계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확장 알고리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화살표 보이시나요 혹시? 1만 채널이 방주지기 채널입니다. 방주지기 채널에 영상을 본 사람들 중에 이렇게 10만 채널에는 8천 명 정도가 겹치고요. 5만 채널에는 이렇게 해서 한 5천 명 정도가 겹칠 수 있고 8만 채널에는 한 60% 정도가 겹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우리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영상, 이 영상, 이 영상, 이 영상 다 보니까 다 볼 수 있는 확률의 게 이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영상을 본 사람들이 전에 시청 기록이 있던 사람들한테 가게 되면 이 채널의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주는데 우리하고 겹치는 연령과 성별 그리고 우리의 구독자가 이 사람 채널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지 이 나머지 분들이 그 영상을 봤는지를 비교해서 연결을 해줘 추천을 해주고 8만 채널도 10만 채널도 이렇게 확장을 해줍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 꼭 우리 영상을 봤을 때 연령, 성별, 과거의 영상을 본 기록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이분들이 전에 봤던 태그 값이 아까 여기 있던 대로요. 영상 기록에는 태그 기록도 남습니다. 태그 값들이 동일 값이 있는지 그 이 사람들 중에도 그동안 봐왔던 이력에 대한 키워드, 관심사 태그 이런 것들이 이력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돼서 그분들한테 한 분 한 분 추천을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그 태그의 중복도가 한 50개인 사람부터 추천을 하다가 나중에 40개, 30개, 20개, 그리고 연령도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가다가 약간씩 넓혀봐요. 먹히네? 더 먹히네? 더 먹히네? 이렇게 넓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잡아서 그 시청 지속 시간이 잘 안 떨어지고 CTR이 그렇게 유지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얘가 지금 뭐 500만, 1000만 이렇게 가는 영상으로 지금 가게 되는 거죠. 알고리즘은 그렇게 해서 다른 채널에서 다른 영상을 본 우리 구독자가 아닌데 이 채널에서 해당 영상을 본 사람들에까지도 퍼뜨려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는 일단은 다 잘 아시지만 영상의 클릭률 그리고 시청자의 시청 시간 이거 두 개 가지고 계속 확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청자의 과거 시청 동영상이 무엇인가를 되짚어가면서 유저 추천을 해주고요. 함께 시청했던 동영상 내가 시청한 것, 다른 사람 함께 시청한 동영상이 무엇인가를 꼭 체크하고요. 좋아요와 싫어요 수를 요즘 꽤 큰 점수로, 공유 점수로 보더라고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시청자 참여가 있는 컨텐츠고 시청자의 판단 자체로 우리가 시청 시간으로만 알지 못하는, 우리가 CTR로만 알지 못하는 유저가 좋아하는 컨텐츠다. 댓글 수는 댓글의 수로 추천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커진담님하고 악플을 그냥 숨김 처리하자 했는데 지금 좀 생각이 바뀐 게 악플을 남겨야 될 것 같아요. 걔도 댓글 수가 돼서 악플도 숫자가 채워져서 유저 확장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커지는 동안은 뒀다. 나중에 더 이상 안 밀어줄 때쯤 숨김 처리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요. 그래프에서 멈췄을 때 영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음 과정은 찾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있어요. 답은 뭐냐면 브랜드로 가시는 분들은 확장시키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보세요. 여기에서 구독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시청한 이력이 있는 분들은 가망 고객이었던 분들이거든요. 이건 신규 고객을 창출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광장에 가서 영등포에 사람 지나가듯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욕심을 부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브랜딩하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구독자하고 과거에 시청한 이력이 있는 분이나 시청자가 본 다른 채널에서 채널을 본 이력을 가진 사람 정도까지만 땡겨올 수 있는. 그래서 목표치를 높은 조회수로 확장시키고, 오케이, 구독자 수를 빨리 만드는 일을 안 하셔야 된다고 보는 게, 우리가 저 이번에 구독자 1000명 됐어요. 이번에 2000명 됐어요. 이제 하루에 뭐 30명밖에 안 늘어요. 50명밖에 안 늘어요. 그러는데 비즈니스랑 브랜드 하시는 분은요, 하루에 구독자가 10명에서 20명 들어오시면요, 내가 이 10명과 20명을 지금 책임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이 50명을 책임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럼 몇 분이 빠져나가면 저분들은 그냥 나간내가 아니라 저분들은 어떠한 컨텐츠가 마음에 들었는데 무엇 때문에 가셨을까? 그럼 내가 지금 그거에 크게 미련 갖지 않는 게 내가 지금 내 상품이 변하고 있거나 가게도 사람이 들어왔다가 다 물건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안에 단골도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상품 샀다가 반품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을 데려왔을 때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 브랜드나 내 비즈니스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가? 내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내가 가치가 다 완전해지지 않은 상품을 팔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저는 좀 가져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유저한테 차곡차곡 찐으로 담아줄 수 있는 콘텐츠를 브랜딩해야 되시는 분이나 비즈니스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거를 꼭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확장을 안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이제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할게요. 이거 알고리즘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알아서 알고리즘을 응용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이 표본에 대한 얘기인데 혹시 컨텐츠 생각하시면서 이런 시장 조사 해보셨나요? 대한민국에 카테고리가 구독자가 될 수 있는 관심자 범위의 구독자 규모를 저희가 조사해서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이 중에서 샘플 오늘 두세 개만 좀 보여드릴 거고 2024년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여기 0세부터 4세 인구, 5세, 9세 이게 그 남성, 이쪽이 여성이거든요. 남성이 2,600만, 여성이 2,700만이 있어요. 스튜디오에서 보시면 우리 45세에서 65세 사람만 들어와 그 인구가 몇 명인지 아셨는지 이 인구만 들어오는데 나는 구독자가 몇이야? 그러면 내가 현재 그 연령대 인구의 몇 퍼센트의 유저를 구독자로 데리고 와 있는가? 또 내가 노력을 많이 하면 그분들의 관심사를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고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 10에서 64세 인구 420만의 인구가 자동차에 몇 명이 관심이 있을까? 건강에 몇 명이 관심이 있을까? 뷰티에 관심이 얼마나 있을까? 코미디, 교육에 관심이 얼마나 있을까? 엔터테인먼트, 이분들이 영화, 애니메이션, 음식, 게임, 노하우, 스타일, 음악, 이건 유튜브 카테고리거든요. 비영리 사회운동, 인물 블로그, 애완동물, IT 기술과학, 스포츠, 여행 이벤트, 경제금융. 이 연령대도 취미가 다 틀리죠. 관심사 다 틀려서 여성에서 뒤에 아마 얘가 나올 건데 여성분들 중에서 15에서 19세에서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일까요? 남성 40세에서 49세에서 뷰티 패션에 관심 있는 분 몇 퍼센트일까요? 김정 대표님 스피커 오셨나요? 네, 대표님, 남성 이 전체에서요, 음식에, 음식 콘텐츠의 영상이 나왔다. 이탈 안 하고 본다. 아니면 클릭하고 본다. 몇 퍼센트일까요? 음식. 음식은 맛집일 수도 있고, 요리일 수도 있고, 뭐 레시피 소개일 수도 있고, 몇 퍼센트가 보게 될까요? 이 남자분들, 2,600만 명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50%는 보지 않을까요? 50%? 네. 네. 여성분은요? 여성은 더 좀 많겠죠? 많겠어요. 그러면, 예. 대표님, 60세에서 70세 사이는 몇 퍼센트가 보실까요? 거기는 한 2, 30%? 네. 그러면, 남자들은 그러면, 15세에서 19세는요? 남성들. 거기는 좀 높겠죠? 한 40%? 그렇죠. 지금 생각하시는 거를 연령대별로 더하시면, 더하시고 여성 측도 추측하신 거로 더하시면, 내가 가려는 컨텐츠의 표본의 크기거든요. 표본의 크기인데, 거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그 음식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어떤 음식 분류의 컨텐츠를 다루고 있냐. 서양 음식이냐, 동양 음식이냐, 집에서 해 먹는 음식이냐, 맛집 탐방이냐, 먹방이냐,
이런 거에 따라 또 취향이 또 나눠져요. 그래서 세분화 카테고리로 쭉 내려가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건 딱 좁히고 보면요. 다 100만 유튜버 되고 싶은데 절대 못 되는 분이 많아요. 어떤 컨텐츠는 표본의 크기가 적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대표님 채널은 워낙에 오랫동안 잘 운영을 하셨고 지금 한 3만 정도 됐는데요. 현재로서는 표본의 크기가 한 7, 8만? 왜냐면 컨텐츠의 폭이 딱 정해져 있어서 표본의 확장이 좀 필요한 단계이고. 그래서 지금 그 김 대표님도 요리 쪽을 보실 때 처음에는 집에서 해 먹는 음식 레시피에 대한 요리 방식이나 이런 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요리해 먹는 연령대는 30대, 뭐 20대 중반, 자취생이나 더 50대 남성은 애매하고요. 오히려 40대 넘어서 또 애들 음식 해주는 어른들도 있으니까 남자분들도 있어서 요 연령대 구성이 될 거고 요게 영상마다 결과물로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영상은 40대가 좀 들어왔어. 이 영상은 20대가 좀 봤네. 이 영상은 50대가 봤어. 하게 되면 영상 하나하나가 이 인구 분포도에 그 사람들을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컨텐츠를 보고 나서 내가 후에 어디로 브랜딩을 하거나 어떤 층에 맞는 브랜딩을 하거나 어떤 층에 맞는 비즈니스를 할지 그 타깃군을 영상에 있는 성별, 연령, 배치도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점점 해당 컨텐츠를 만들어 넣어야겠다라는 형태로 끌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리에서도 레시피 말고 이제 전국의 식당에 맛집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시는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카테고리군이 이렇게 붙죠. 그런 형태로 확장하셔서 이 인구 분포도를 내가 넓혀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콘텐츠를 만드시면 채널의 구독자 성장이 잘 이루어나요. 구독자 예. 성장이 잘 일어나고 규모가 커지는데 꽤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동차, 뭐 건강, 뷰티, 그리고 이 카테고리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카테고리에 따라 조회수 광고비가 또 다 틀립니다. 생필품 이런 쪽이 많이 적고, 예, 또 뭐 자동차 이쪽도 꽤 높고요. 건강, 뷰티 이쪽도 꽤 높고, 금융 쪽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나열에서 나중에 컨텐츠를 별도로 찾아가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조회수 많이 가는 쪽이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 또 광고비가 여성 35세 이상 쪽이 광고비가 높습니다. 여성 분포도가 많은 곳이. 남성 분포도가 많은 곳이 광고비가 떨어져요. 즉, 쇼츠로 말하면 여성 쪽이 0.4원에서 0.6원이 나오고요. 남성 쪽이 0.2원대까지 내려갑니다. 평균 0.3원, 0.4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 부분도 이 연구를 하시면 좀 보실 수 있고요. 이거 좀 세밀하게 보면 자동차 카테고리의 표본 크기가 이렇습니다. 아까 5천만 인구 중에 관심사 인구가 1,500만 명 정도 돼요. 남성 13세, 17세 좀 있고 여성은 거의 미흡해서 표현이 안 됐고요. 18세, 24세에서는 이 정도 비율 차이로 25세, 34세, 만 35세, 260만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즉 자동차 관련된 카테고리를 가지고 유튜브 콘텐츠를 진행을 한다면 1,500만의 인구니까 나한테 다 구독을 안 하더라도 내가 이 안에 자동차 뭐 중고차건 신차 소개건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면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인구가 1,500만인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들이 모든 자동차 부품에 대한 것, 중고차에 대한 것, 신차에 대한 것 또 나눠지기 때문에 구독자를 다 갖고 오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최고 맥시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한 200만 명대.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구독자를. 200에서 300만. 그런데 내가 자동차 안에서 중고차를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액세서리를 한다든가, 자동차 보험 쪽만 한다든가, 아니면 세차 쪽만 한다든가, 이렇게 분야가 나눠지면 전체를 포괄하는 콘텐츠 안에 표본 안에 작게 들어가는 고만한 그릇만 다루게 돼요. 그래서 200만 원 절대 못 가고 그런 콘텐츠는 10년을 노력을 해도 한 10만 구독자. 그래서 광주에 강사님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제주도에 계시는 설비 채널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은 지금 15만 구독자가 되셨는데 10년 정도 되셨거든요. 설비 채널에서 10만 구독자를 모았으면 대한민국의 설비 관련된 관심 있는 사람은 다 모은 거거든요. 그분이 1등이에요. 그 안에서 더 구독자를 모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비즈니스 설계만 지금 잘 하시면 엄청나게 성장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잘 모으신 경우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로 들어갈 때는 이 자동차 시장에 1,500만인 사람이 나한테 다 구독 안 하더라도 한 번씩은 훑어가게 만드는 채널을 만들어 가서 조회 수익과 브랜드도 들어오는 수익 채널로 갈지 아니면 이 자동차 표본 안에
어떠한 카테고리에 10,000명이건 20,000명만 싹 내가 뽑아와서 그분들이 내 제품과 내 상품을 계속 쓰게 만들거나 나를 통한 소비를 일으키게 만들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신다면 유튜브 채널 초기부터 성장시킬 때까지 남들이 가려는 속도하고는 틀리게 아주 여유로운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즉, 내가 구독자가 5년 동안 20,000명이 목표인 계획을 갖고 갈 수 있거든요. 왜? 나는 딱 그 시장을 갖고 올 거니까. 근데 내가 그 시장을 갖고 올 건데 속도가 늦는 것 같으니까. 알고 보니 그 시장에 있는 사람을 다 데려오고 있는 건데 속도가 늦는 것 같으니까 이 콘텐츠 다른 키워드 하나, 다른 콘텐츠 하나, 다른 콘텐츠를 붙이는 순간 내 상품을 쓰려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확장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자동차 세차의 시장을 꽉 잡고 싶어서 세차 관련된 콘텐츠를 올리다가 이번에 썬팅에 대한 거를 사람들이 많이 봐서 썬팅을 붙이고 다른 걸 붙이고 또 다른 콘텐츠를 붙였더니 썬팅의 조회수가 많아서 썬팅 쪽으로 구독자가 들어오잖아요. 다시 하려고 했던 세차 콘텐츠를 올렸을 때 썬팅을 받던 사람들이 세차 콘텐츠를 안 보기 때문에 나한테 안 왔던 세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내 콘텐츠가 안 가요. 얼마 동안 안 가냐면 썬팅 콘텐츠를 다시 안 다루고 세차 콘텐츠를 계속 다뤄서 썬팅 콘텐츠였던 사람들이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번, 20번, 30번 내 영상을 안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기에 관심이 없네. 더 이상 추천 안 할게 하게 될 때까지 내 영상은 확장이 안 돼.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그때 다시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브랜드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전략이 딱 짜이신 분은 남들이 한 달에 10,000명씩 구독자가 늘어도 나는 200명, 300명만 늘어도 이 친구가 100만 됐을 때 나 2만 명 돼도 너보다 돈 더 많이 벌 수 있어 라는 계획을 갖고 출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 파이, 가져올 시장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 카테고리는 음식 카테고리입니다. 음식 카테고리는 저희가 예측해 본데 절반 인구예요. 아까 김 대표님 정확하게 말씀 주셨어요. 절반 인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방 구독자가 그렇게 많은 거고 음식 컨텐츠 언제 올려도 효과 있는 거고 그리고 요리 유튜버님들이 많이 뜰 수 있고 근데 공급이 많은데도 수요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서 이쪽 요리 쪽이나 음식 먹방, 맛집 이런 부분은 솔직히 엄청 큰 파이예요. 근데 여기서도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게 그럼 내가 많은 요리를 만들어서 내가 맛집을 많이 촬영을 해서 아니면 먹방처럼 많은 사람들 보기에 만드는 그거로 갈 거냐? 이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카페를 한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처럼 카페가 많은 곳에 내가 바리스타가 돼서 카페를 차릴 건데 어떤 차별화 전략으로 어느 몫을 지키는 어떠한 비즈니스를 개척을 해서 내가 전국의 체인점을 만들 것인가. 이 요리로 들어가실 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요 정도가요. 전 세계 100만 달러 이상의 부자들이 요 정도까지는 생각을 한대요. 근데 조 단위의 부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지? 그 다음에는, 근데 이게 안 될 경우 그렇게 모두가 메모를 해놓고 간다고 하고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는 내가 행여라도 옆에 다른 채널을 보고 유혹에 이거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다른 채널에서 뭔가 영상이 딱 떴을 때 이거 나 계획 안에 있었는데 지금 순서를 바꿔서 해야겠다는 계획이 들 정도로 지금부터 내 채널에 대한 방향과 설계 그리고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3년치는 써놓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3년을 써놓으면 100만 달러 이상의 부자가 아니라 조 단위 부자가 되게 되는 방법은 우리가 구독자 그냥 100만으로 가느냐 아니면 구독자 100만인데 1,000만 이상의 효율을 뽑아내느냐 이 차이거든요. 아니면 내가 구독자가 1만이지만 100만을 5개 합친 애들보다 더 내가 브랜딩이 되고 비즈니스로 탄탄하게 갖춰지느냐 이 차이기 때문에 이게 전략을 메모에 움직이는 차이입니다. 기록했느냐 기록하지 않았느냐가 전 세계 부자의 그 1,000명 뒤에 순서를 만드느냐 100명 안의 순서를 만드느냐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컨텐츠 계획하실 때도 꼭 기록하시는데 이 안에 내가 2,400만 표본을 가지고 구독자 500만 명을 만드는 음식 채널로 가려면 그 여성의 13세에서 25세가 만족하는 음식들, 35세, 44세가 만족하는 음식들, 55세 이상이 만족하는 음식, 남성이 만족하는 거 이걸 다 더해서 이렇게 끌어갈 때
내가 남성 젊은 친구들이 관심 가는 영상을 올리면 여기는 안 볼 것이고, 이걸 올리면 여기는 안 볼 것이고, 이걸 올리면 여기는 안 볼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 전체 큰 표본을 가지고 상품을 판매했을 때 어느 단계에 판매를 할 건지, 아니면 한 곳에 뾰족하게 건강음식 쪽으로 갈 건지, 특히 내 컨디션, 크리에이터인 내 컨디션에 맞춰서 어느 연령대를 공략해서 그쪽에 뾰족한 브랜드로 갈 건지, 아니면 이들을 다 아우르는데 요리를 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요리 관련돼서 내가 남을 돕는, 또 많은 사람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행위로 내 브랜딩을 해가면서 칭송받는 그런 내 브랜딩의 가치를 올려가면서 그거로 가치 창출을 해나갈 것인지, 이러한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시고 영상 제작에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하나 허투루 좀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영상 퀄리티 갖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영상의 퀄리티는 가면 갈수록 좋아질 건데, 영상의 내용 안에다가 내가 내 계획에 맞는 담고자 하는 거를 정말 시청자들한테 제대로 전달하는가, 요 고민은 꼭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일 큰 예. 카테고리고요. 다음이 음, 뷰티 패션 카테고리의 표본 크기입니다. 당연히 여성 쪽이 많습니다. 근데 전체 저희가 그 예측한 결과로는 730만 명 정도예요. 이게 재미난 게 대한민국의 검색 조사한 데이터 보니까 21년도에 네이버가 1위, 유튜브가 2위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음, 그 나머지 뭐 인스타나 이런 쪽으로 가요. 근데 뷰티의 그 점유율의 검색어 수를 보니까 인스타에서 뷰티가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점유율 비중은 유튜브가 더 높더라고요. 높은데 뷰티가 인스타에 몰려 있는 거예요. 또 이쪽에 크리에이터 수, 남성, 여성이 짬뽕되어 있는 이쪽보다도 인스타에는 그냥 여성 뷰티 쪽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쪽에 공급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상품 판매가 많이 되는 거더라고요. 이 얘기는 이제 뷰티 패션도 이 표본수가 되게 많은, 그 유저가 상당히 더 많이 몰려있는 유튜브 쪽에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번에 이 데이터를 좀 보면서 알게 됐고요. 뷰티 패션 쪽을 보면 요즘 요 남성까지 화장품이 다이소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올리브영이 지금 다이소 때문에 위태위태해요.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고, 이 젊은 화장품 시장도 있지만 연령 높으신 분들의 화장품 시장 중에 이 남성 쪽 화장품 시장도, 뷰티 쪽 시장, 이 시장도 앞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비즈니스 관심을 갖고 가신다면 남성 관련된 패션과 뷰티 쪽을 키워나가시는 것도 그 비즈니스로는 상당히 밝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이 뷰티 카테고리를 이렇게 뽑았냐? 보세요. 자동차는 남성이 쏠려 있습니다. 근데 여성분들도 관심이 많아서 1,500만. 그리고 음식은 이렇게 표본이 양쪽 다 커요. 항아리 모양으로. 그리고 뷰티는 여성한테 지금 몰려 있어요. 이게 지금 관심사 전체 인구 중에 700만, 자동차는 1,500만이었습니다. 이런 컨텐츠를 잡으실 때 내가 이 컨텐츠 안에서도 700만이 전체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령대를 나눴을 때 나는 45세 이상만 갈 거야. 그러면 65세 이상까지 가실지는 모르겠어요. 요거만 본다고 하면 나는 100만 명의 타겟이야. 이 연령대. 이 타겟에서도 나는 큐티 쪽만 할 거야. 50만이 타겟이에요. 이렇게 내려가면 그러면 내가 이 시장의 10%만 갖고 오려면 10,000명의 구독자만 있어도 되겠네? 라는 계산이 들어야 됩니다. 후에 연관 상품을 붙이거나 내 브랜드의 컨텐츠를 더 집어넣을 때는 옆에다가 이렇게 퍼즐을 옆에다 붙여 끼듯이 어떤 컨텐츠를 추가할까에 대한 연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다음에 있습니다. 카테고리 확장이 알고리즘을 확장시킵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부동산 콘텐츠를 다룬다고 해서 부동산 콘텐츠 안에 큰 틀을 가지만 하나의 단어를 갖고 출발합니다. 경매가 담아져 있거나 아파트로 하거나 뭐 공매로 하거나 땅 임장으로 가거나 창고나 뭐 빌딩으로 가거나, 이쪽 부동산이 대단하더라고요. 아파트를 주제로 다루던 분이 계셔요. 아파트로 구독자가 30만에서 40만까지 올랐습니다. 아파트가 경기가 안 좋아서 단가가 내려가면요, 조회수가 안 나와요. 구독자가 쫙 올라가다가 아파트가 경기가 나빠져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면 그때부터 조회수 안 나오고 여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인테리어를 손댔어요. 네, 인테리어를 손대서 인테리어를 손대고 빌딩 쪽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경매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때부터 뭐를 붙이냐면 주식 정보 이런 걸 추가합니다. 주식 정보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책, 마인드, 자기 개발 이런 책들을 추가합니다. 신사임당님도 처음엔 부동산 컨텐츠로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쇼핑 쪽 연결하다가 패널 모아서 그다음 자기 개발 연결하다가 컨텐츠를 더해갔거든요. 그러면서 180만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면 요리 채널로 갈 때 나중에 오른쪽에 뭐를 붙일까? 내가 지금 창고랑
사업자 상공인들을 컨설팅을 해주는데 지금은 이쪽에서 회사 사옥사는 빌딩 쪽으로 연결을 하고 후에 이분들한테 뭐 경매 연결을 하거나 땅의 부지를 사게 하거나 아니면 빌딩의 인테리어 사업을 추가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넓혀간다는 생각을 지금은 콘텐츠를 다룰 게 아니라 이때 뭐 할지, 이때 뭐 할지 여기다 다 써놔야 돼. 살을 더할 수 있는 게 뭔지. 작게는 지금 요리라면 옆에 뭐 레시피로 갈지, 반찬으로 갈지, 뭐로 갈지 이런 형태까지 여기다 다 구현해놔야 돼. 요 기록을 갖고 요 밖에 테두리 기록까지 갖고 계신 분은 내가 여기 포함된 이 글로 무엇을 팔거나 어떤 브랜딩을 하거나 내가 어떤 결로 가겠어. 이때 이 영상에 또 조회수가 얼만큼씩 나올지를 예측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키워드를 더하신 거 있죠. 요거를 구글 검색에 구글 트렌드라고 검색하셔서 거기 가서 요 키워드들을 월에 한 번씩 입력을 하세요.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거기에 구글 조회수가 있고 유튜브 조회수가 나올 거예요. 유튜브 조회수에 대한 쿼리를 월별로 적으세요. 뭐 어떤 키워드가 쿼리가 올라가고 있고 어떤 키워드가 쿼리가 내려가고 있나. 쿼리가 내려가고 있는 컨텐츠는 그때 다루시면 안 돼요. 이 키워드 중에서 쿼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요즘 사람들이 찾는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그쪽 컨텐츠의 이 부분을 확장시켜서 키워드를 추가해서 해당 쿼리가 높게 올라가는 구조의 것들을 간다면 어떻게 되냐면 영상을 지금 만들었을 때 검색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니까 괜찮은 콘텐츠는 그 대형 유튜버들한테서 클릭도 많이 일어났을 것이고 내가 그걸 달면 추천에도 붙을 것이고 탐색에도 추천될 가능성이 쿼리가 많은 붙고 검색 상위에도 올라갈 길이 많아지고 또 하나 이러한 내용을 사방에 다 적어 놓으시면요. 후에 어떤 영상을 만들지 걱정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테두리까지 키워드를 다 적어 놓으신 다음에 키워드 흐름 중에서 내가 올린 영상이 최근에 어떤 게 하락세고 어떤 게 상승세인지 외부에서는 이러한 키워드를 다루고 있는 게 뭐가 올라가고 있는지 그러면 그 키워드에 맞는 컨텐츠에 대한 거를 연구해서 가면요. 내 채널을 희한하게 영상이 오를 때마다 계속 상승하는 그림을 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더라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브랜드나 내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눈, 그리고 남의 채널 그때그때 뜨는 영상을 보면서 그때그때 흔들리지 않게 가시게 하기 위해서 여기 가운데 내 채널의 주제를 적으시고요. 그리고 내 채널이 확장할 수 있는 연관, 내가 앞으로 확장시키고 싶거나 내 채널 옆에 붙어 있는 연관, 또 내가 할 수 있는 결의 컨텐츠의 제목을 여기다 적으세요. 그 키워드를 적으시고 요 밑에 구글 트렌드에서 유튜브 검색어 숫자를 적으세요. 왜 적으셔야 되냐면 현재 이 주제의 조회수의 평균하고 이 쿼리 수의 비율이 얘의 예측 조회수입니다. 그래서 그 조회수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의 변화가 보이는 것들을 지켜보셔야 되고 얘 옆에 놓을 수 있는 애들을 다 메모를 좀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나열을 하시면 대부분이 이 키워드에 연관될 수 있거든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가서 여기 또 세분화된 것까지 여기다가 나열을 하시거든요. A에 연결시키실 거, C에 연결시키실 거 이렇게 나열하잖아요. 앞으로 영상 만드실 때 한 번도 막히는 길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월마다 변화를 좀 보시면 나는 되는 것만 가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조회수로 되는 길로 가실지 아니면 내가 이번에 비즈니스 끌어가야 되는데 한다면 그쪽 컨텐츠에 눈에 들어오는 해당 키워드 군에 형성되어 있는 콘텐츠로 영상을 만들어 가시면 돼요. 몰아가는 거예요, 유저를. 내가 이번 여름에는 뭐 이쪽에 샌달이라면 샌달하고 뭐 그러면 여름에는 뭐 냉풍기나 뭐 시원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만다라트 표가 될 수 있으니까 요거를 꼭 작성하셔서 한번 이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작성하시면요, 어떻게 될 거냐면, 다시 거꾸로 가면, 만다라트 작성하실 때, 내가 1만 채널이죠. 5만 채널에서 다루고 있는 결을 정리하세요. 그러면 결이 한 3개 나올 거예요. 얘는 뭐 다루네. 8만 채널은 한 4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결은 어떻게 보시냐면, 조회수 순으로 보세요. 영상을. 조회수 순으로 보시면, 상위에 있는 키워드를 딱 나누면 얘네를 조사해서 이 중에서 내가 가고 싶은 거를 여기다가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를 공략해 가는 거죠. 나는 저거를 다 돼서 어디로 갈 거야. 라는 걸 다 더해 놓으시면 방향에 흔들림이 없을 거고요. 한 3개월쯤 뒤에 다른 채널 해야 되나 하는 생각 안 드실 겁니다. 그러면 강의 내용이 좀 일찍 끝났으니까 제가 다른 파일을 하나 열어놓고 알고리즘 얘기해서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많이 줄여서 갔는데요. 제 강의실에 오시면 스티커들 붙어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드리미즈 법인 말고 네오브이라는 법인이 그 플랫폼 법인이었는데 거기서 있던 특허이거든요.
알고리즘 관련된 거니까 간단하게 지나갈게요. 콘텐츠 매치 기술이라고 애드센스 같은 거. 이거는 PM 서비스는 뭐 검색 매치 쪽이고요. 리얼타임 키워드 비딩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유튜브에 그 비딩 붙는 거 실시간으로 입찰 붙어서 광고비 매겨주는 이런 거. 리타게팅이 전 접속 기록이나 쿠키 태그 같은 거 인식해서 들어가는 부분. 그 모바일 앱과 웹의 유저 타겟팅 정보를 연결해주는 페어링 타겟팅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게 문맥의 페이지 분석해가지고 키워드 콘텐츠 부정, 긍정, 유해 검증을 해서 이 오버추어랑 야후 쪽에 공급했던 일들인데 그래서 요런 거로 그 문맥 인식하고 부정어, 긍정어를 인식하거든요. 지금 유튜브에서 영상마다 광고를 노출시키거나 광고 거부하는 거 있죠. 그거 핵심 태그나 영상에 나오는 문맥이나 이런 것들에서 욕설이 되게 심하거나 아니면 이런 단어들 들어있는 거 있죠. 광고주한테 추천을 안 해줘요. 그래서 어떤 영상은 수익이 되게 좋은데, 그리고 또 노출이 되게 심한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광고주 입장에서 광고를 등록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보면 그쪽에서는 광고를 절대 추천 안 해주고 또 하나 광고주가 광고 게시할 때 제외할 수 있는 키워드, 자동으로 제외할 수 있는 키워드 1000개 정도씩 세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되게 자극적으로 가고 욕하고 이런 애들 돈 많이 버는 것 같지만 허당으로 지나가는 친구도 되게 많거든요. 원래 그 알고리즘 볼 때는 이렇게 이거 뉴스 기사에서 이런 키워드를 뽑아내고 여기서 매핑해서 얘가 무엇을 뜻한다를 체크하는 것처럼 유튜브도 우리 설명글하고 그리고 영상에 있는 텍스트 안에서 이런 키워드들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태그라는 걸 뽑아서 광고주가 세팅한 해당 키워드에 맞춰서 광고 송출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카테고리에서도 이왕이면 비싼 카테고리를 하세요 했던 게 광고 금액이 비싸게 세팅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처음부터 원래 가시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훗날에 내 상품을 만들어 팔아도 그쪽이 훨씬 더 비싸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유저 세그먼트에 따라서 뭐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뭐 키워드 비딩 들어가게 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고 키워드 연관어 뽑고 뭐 문맥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유저가 본 상품을 크롤링을 던져가지고 이 상품에 연결되어 있는 키워드들 설명글에 있는 이 문맥이나 이런 걸 땡겨서 유사 상품 이렇게 추천해 주던 기술로 서비스를 했었고 이런 게 이제 모바일과 그 웹의 서버의 이 통신 통해서 그러니까 PC나 모바일까지도 페어링 해갖고 타겟팅해서 그러니까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통일시키는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이 밑에가 지금 다 관련 특허들이고 이게 아까 보신 지금 유튜브에서 분석 데이터 쿠키 같은 거 연결했는데 유튜브가 시청자 영상 기록 가지고 이렇게 지금 타겟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드센스 지금 유튜브 애드센스, 구글 애드센스 같은 서비스를 또 했었어요. 블로거도 한 3천 군데, 언론사 이런 데서도 수백 군데 이런 데서 가져가서 썼었고 이제 검색 보수로 컨텐츠 크롤링해서 유사 컨텐츠를 만들어서 네이티브 컨텐츠 제작해 주는 거. 저희 지금 기술 갖고 하면 영상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한데, 이제는 찍어내거나 이렇게 쉽게 만드는 일은 시장이 이제 안 먹힌다는 게 알아서 위치 기반 광고 비딩이라고 해서 유저가 위치한 거리에 따라 이 금액과 이 비율에 따라서 이 광고의 노출 순위나 노출 빈도나 우선순위를 올려주는 이거는 이제 핫존이라고 시간대별로 인구 밀도가 상당히 많은 곳에 그쪽 유형에 맞는 그 GPS하고 와이파이, IP 핫존을 통해서 그 위치에 맞는 광고 송출에 대한 경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지진성까지 다 보고요. 이게 문맥 분석을 통해서 매칭 기술이라고 이게 이제 지금 그 우리 지금 유튜브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연령, 성향, 뭐 관심 키워드, 방문 페이지, 시청 기록 이런 거를 타겟팅 해갖고 거의 뭐 0.1초에 타겟팅 다 맞춰갖고 추천으로 콘텐츠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유튜브에서 쓰고 있어요. 저희도 이런 서비스를 했었고 이거는 이제 콘텐츠 자동 추천이라고 해서 이 검색 페이지에 본인이 검색하지 않아도 무엇을 검색할지 예측해서 추천어를 제공해 주는 거. 여기 지금 없는데 사운드 매치라고 해서 컨텐츠 인식해서 소리로 그냥 다
그 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는 그런 기술도 있었고, 또 모바일 브라우저 키패드 기술이 오타 방지 기술 같은 거 만들었거든요. 유저가 키워드 입력할 때 자주 일어나는 오타에 대한 걸 유저 개개인별로, 그래서 이 키보드, 이 패드가 오타가 자주 일어나면 이렇게 자동 확장돼서 해당 환경에서 키워드 들어갈 때 이렇게 패드가 인식 부분이 자동 확장되었고 오타를 방지해주는 이런 특허 기술로도 이런 것도 서비스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좀 했어서 알고리즘을 아니 뭐니 해가면서 지금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유튜브 알고리즘이 계속 변해서요. 결국에는 수익으로 가고 있어서, 이 수익으로 기업들이 가면요. 문제가 작은 업체는 안 돌아보니까 또 대형 업체 위주로 몰릴 가능성도 많고, 또 유튜브가 지금 수익이 적어지고 최근에 반독점 기업도 문제됐잖아요. 하나하나 수익률을 끌어오를 때 조회 그 광고 수익 비율이 좀 적어질 수도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지금 브랜딩과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컨텐츠 결이나 방향 잘 잡고 나시면 수고스럽겠지만 틱톡, 인스타 클립, 이렇게 외부의 SNS는 미리 다 확장해 두시는 게 제일 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